지난번 영상이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꺼놓고 녹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아직 뭐 화면 따로 음성 따로 막 이렇게 편집해서 하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난번 촬영하면서 써놓았던 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정갈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이 러닝타임이 한 13분 정도 됐었는데 이번 영상은 10분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회독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유는 뭐 사전적 정의가 뭐 그냥 계속 봤던 거를 반복해서 본다가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반복이라는 쉬운 표현이 있는데 굳이 뭐 어려운 말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독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냥 편의상 회독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독의 방향성, 그리고 무엇을 회독할 것이냐,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걸 보면 이 자체가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 전에 요때 말하는 요 회독의 대상은 제가 제목에도 쓰겠지만 단원별 기출, 특히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과 같은 암기 과목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 외에 뭐 영어나 국어 독해랑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느끼는 단원별 기출 문제집에 대한 반복에 대한 어려움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교재 전체를 반복 대상으로 삼는 것.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양이 줄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가 잘 안 되는, 이렇기 때문에 요약 강의를 별도로 추가하게 됩니다. 이게 굳이 안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추가하시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출은 기출대로 풀고, 기출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찾아가지고 혼자서 보완을 해도 되는데 거기에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요약 강의가 얹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 반복이 겹쳐지게 되다 보니까 공부량이 줄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조금 더 시간 대비 효율적인 단원별 기출 문제집 반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양을 줄여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반복함으로써 시험 직전에 내가 볼 것들을 미리 지금부터 만들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직전 볼 것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통의 기출 문제집을 푸실 때는 이렇게 풉니다.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풀고 쭉 풀고 돌아와서 다시 풀어요. 이때 다시 푼다는 얘기는 맞힌 문제랑 틀린 문제까지 다. 그러면 양이 줄지 않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전체를 왕창 풀고 있으니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나한테는 실제로는 필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요약 강의가 추가가 되는 이중고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려면 좀 나눠보는 게 필요해. 이제 1도, 2도, 3도, 4도, 5도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문제를 푸실 때는 전체 다 풉니다. 됐죠? 그리고 전체 다 푸는 거는 두 번째까지는 전체를 푸세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풀 때부터 표시합니다. 이거는 틀린 거, 얘는 약간 애매한 거, 얘는 맞은 거. 됐죠? 요거를 암기 과목들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같은 경우는 요 작업을 선지 단위로 진행을 해주세요. 행정학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에 대한 답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동기이론이나 뭐 인사나 뭐 재정이나 정책학이나 이쪽으로 가면 선지 하나를 따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르는 거 그런 유형을 말씀드린 거예요. 선지 단위로 표시하세요. 아예 모르는 거, 잘 몰랐던 거, 애매했던 거, 헷갈렸던 거, 이건 맞힌 거.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3독과 4독 때는 얘를 요때 했던 것만 반복합니다. 요것만 반복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처음에 2회독까지 하고 나서 이랬던 것 중에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얘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걔를 또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독 때 또 표시해요. 그리고 3독 때 3, 4독까지 요 작업을 하고 5독 때는 4독 때 동그라미였던 거 제외합니다. 됐죠? 어떻게 제외하면 2번 연속 맞힌 거. 그러면 양이 확 줄 거예요. 1독 대비 40에서 50% 가까이 줄 겁니다. 계속 요거만 줄여가는 거. 양을 줄여간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 2번 연속 맞힌 거 빼고 남은 거 얘네들을 가지고 계신 요약서나 요약서가 없으면 뭐 기본서에 표시해 둡니다. 내가 어디를 잘 틀리는지, 어디가 기출문제집을 풀 때 어디가 헷갈렸는지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5독 이후에 계속 반복을 하면 얘가 다시 동그라미로 바뀌잖아요. 바뀌면 지우세요. 그러면서 양을 줄여나갑니다. 쭉 줄여나가면 이만큼 줄 거예요. 요 정도 남겠죠? 전체 한 10에서 20% 정도 남을 겁니다. 시험 한 2달에서 3개월 전에. 그러면 얘네만 반복하는 거예요. 매주. 일정 시간만 투자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 줄이는 거 가능하고 반복은 반복대로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헷갈리면 어떡하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번 연속 맞힌 건 웬만하면 안 틀려요.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2번 연속 맞힌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끝까지 반복을 했음에도 외워지지 않았던 1, 20% 시험 직전에 당연히 봐야겠죠. 뭘로 보느냐? 요약서 기본서로 표시해놨던 거 쭉 일정 시간 투자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정 시간을 그 안에 다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만큼을 보시라는 얘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제가 시간 단위 계획 짜라고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회독수보다 중요한 건 회독의 방향, 그리고 무엇을 회독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교재 전체를 반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이 줄지 않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계속 전 범위를 문항 전체, 뭐 예를 들면 행정학 같은 경우는 뭐 1800제에서 뭐 2200제까지 문항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문항수가 계속 많은 걸 전 범위를 풀다 보니까 초점이 없어서 정리가 잘 안 되고 불필요하게 요약 강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양을 줄여가면서 시험 직전에 볼 것을 같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시험 직전에 뭘 볼지를 지금 공부하는 요 과정 동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추려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풀 때까지는 전체를 풉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풀 때는 두 번째 풀 때까지 틀렸던 거, 애매했던 것을 중심으로 반복해요. 그리고 두 번 연속 맞히는 거는 제외합니다. 다시 봐야 될 거에서. 5독 이후에는 매일 일정 시간, 매주 일정 시간, 혹은 매일 뭐 일주일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아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계속 줄여갑니다. 반복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만 투자하세요. 왜냐면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있을 테니까 투자해서 반복하면서 계속 지워나갑니다. 요때 요약서나 기본서에 계속 틀리거나 헷갈렸던 부분들을 연필로 표시해 두시고 또 두 번 연속 맞히면 지우세요. 그러면 시험 2, 3개월 전에는 전체의 한 10%에서 많아야 20% 정도가 남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요거를 계속 매주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 이상 맞힌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틀리지 않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을 줄여가면서 공부할 수 있고 시험 직전에 볼 것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단원별 기출문제, 한국사나 행정학이나 행정법과 같은 암기 과목 단원별 기출을 반복하는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